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쟁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재산세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양도소득세는 이제 논의가 있다가 최근에 이제 판례는 선고됐지만 이게 뭐 어떤 확립된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파산 선고 후 임의경매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도 재단채권이라고 한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2024년 6월 13일 날 여기 이제 확정된 게 나오죠. 지난 시간에 안 했지만 수원고등법원 2023로 12770 대법원 6월 13일 날 이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는 어떤가요? 이건 뭐 저도 기존의 동영상에서 정리해 보면 2005두 9491 판결이라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 관해서 취득세를 한정승인 상속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죠. 벌써 한 20년 됐네요. 그렇죠? 그동안 사실 그거 잘 모르고 있다가 2020년인가 그때 이제 관제인 간담회에서 판사님이 이제 상속재산 파산하면서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재단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재단채권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실무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6조 제1호에 규정된 취득의 정의에 상속이 포함되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구청 등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 공무원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제인이 파산 절차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채무자희생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제인에게 속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개입할 여지 없이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산관제인이 피상속인이 소유부동산을 환가하기 위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통상의 사망자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 사건과 달리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소유로 등기된 상태에서 경매를 개시하고 이후 당일 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제인은 임의 매각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이 경무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환가 실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등기 등 형식적인 외형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처분되고 피상속인부터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인은 그 자신이 그 이익을 향유하지도 못하고 관리처분권도 없는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취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 해석론상 한정승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나 취득세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즉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만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래도 편입할 만한 재산이 있을 때 문제죠. 대표적인 이제 이것조차도 문제 논의할 필요 없이 상속재산 파산 한정승인 하려는 채무자한테 상속 포기를 안내한 제가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동산이 흔히 말하는 깡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이 외형적으로는 금액이 커요. 아파트인데 뭐 한 7억 8억 갑니다. 근데 근저당권이 뭐 거의 한 6억 7억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7억에 대해서 2점 몇 프로입니다. 거의 그때 한 2, 3천 정도 되더라고요. 취득세가. 그래서 미련 없이 환가 포기를 아예 상속 포기를 권했습니다. 당사자 채무자한테.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뭐 몇십억짜리 70억짜리 부동산을 뭐 한정승인 당연히 한정승인 해서 하려 그랬는데 나중에 취득세가 부과되더라. 뭐 몇 억이 부과되더라. 1억인가 얼마가 부과돼서 아이고 이거 뭐 그냥 한정승인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세금만 두드려 맞았다. 이런 푸념을 듣는 경우도
변호사로서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거는 돈 나눠줄 게 있는 거죠. 부정설, 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상속인이 고유 채무에 해당할 뿐 상속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상속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였는지 등과 상관없이 한정승인 효과로서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견해는 그렇죠. 이 대법원 제가 아까 얘기한 거 2005도 9491 판결 근거를 두고 있고, 상속인에 부과된 취득세는 상속인이 고유 채무에 해당할 뿐 상속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단 채권성을 부정합니다. 제한적 긍정설. 이 견해는 상속재산 파산 시점한 한정상속인의 의사는 상속재산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인 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이 처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998조의 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 비용에 해당하는 조세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 신청인이 경매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의하여 상속 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 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 경매 절차의 준비나 실시를 위한 필요 비용으로 경매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당한 공익 비용으로 집행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또한 신용보증기금 및 채권자 대기권을 행사하여 한정 승인을 한 피고들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한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 상한 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998조 2에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 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89조 제1항 1호에 의해 비과세가 될 수 있는 반면 취득세는 일률적으로 상속인이 고유 채무로서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양도세와 균형이 맞지 않고, 양도소득의 경우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이 채권자들에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인들은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취득세는 단지 제야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파산 선고에 의한 재산 처분에 대한 취득세를 재단 채권으로 인정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인 점. 취득세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채무로서 473조 3호의 파산재단이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이후 파산관제인이 파산 절차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는 당해 처분재산에 관한 취득세는 재단 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게 이제 이 변호사님의 결론입니다.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소결. 대법원 2005도 9491 판결에 의하면 지방세법이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한정 승인에 의해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판결에 의하면 취득세를 상속 비용으로 보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특별 한정 승인에 관한 사안으로서 상속재산 파산 절차 중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재단 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고,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이후 파산관제인이 파산 절차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는 당해 처분 재산에 관한 취득세는 관리 환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단 채권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 여기 2005도 9491 판결은 특별 한정 승인에 관해서 취득세를 한정 승인 상속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설시한 것이고, 거기서 이게 재단 채권성이 문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산관제인들도 재단 채권으로 좀 폭넓게 향후에는 재단 취득세를 이제 돈이 남을 때 얘기죠. 재단 채권으로
인정해서 한정승인 상속인을 좀 두텁게 보호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단 채권도 인정해서. 물론 채권자들한테는 이제 좀 손해가 나는 얘기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상속인의 의사에 맞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아까 이 변호사님 얘기처럼 뭐 경매라든가 이런 데서 다 비용을 인정해 주는데 상속 비용을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그 취득세만 딸랑 그렇죠? 빼서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과 취득세 물론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초에 신청을 할 때 상속 포기로 갈 것인지 한정 승인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취득세는 일단은 부과가 됩니다. 6개월 내에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상속인한테 부과를 합니다. 한정 승인 상속인에게 부과를 합니다. 일단 부과를 해놓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재산 파산해서 재산이 남으면은 재단 채권 그 이제 재산이 일단 남아야 되고 남는 재산을 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재단 채권을 인정해 줘야 되죠. 근데 그 관제인이 나는 2005도 9491 판결에 의해서 이건 너가 부담해야 될 거지 재단 채권도 인정하지 못해 주겠다고 하면 뭐 독박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상속재산 파산 그 재산에 대해서 덩치만 컸지 빚만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억대 부동산인데 9억 그 다음에 전세 입자가 잔뜩 들어있어서 취득세만 부과하겠다. 취득세만 부담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상속 포기를 해야 되죠. 지금 아마 상속 포기하는 부동산 꽤 많을 거예요. 이번에 역전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기자를 사촌까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아마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돼서 상속재산 파산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무튼 상속재산 파산과 취득세 논란의 여지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마찬가지로 여전히 해줄지 안 해줄지는 실무상 상당수가 재량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때 그 관제인이나 해당 법원의 판사님을 설득하려면 요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서 열심히 써줘야죠. 서면에 변호사로서는 이 변호사님, 이수 변호사님이 논거로 든 제한적 긍정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디귿 리을까지 있죠. 네 가지 요거 잘 기억해 놨다가 요거 그대로 해서 논리를 펴서 한번 의견서를 쓰시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판사님들도 아마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에 논리를 잘 차용을 해서 의견서를 써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취득세도 앞으로 뭐 파산관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서를 써내서 관제인을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관제인도 오케이 할 수가 있죠. 아까 그 양도소득세 그쵸? 새로 나온 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 실무 과정을 그대로 해서 의견서를 내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뭐 감사할 뿐이죠. 관제인한테. 채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해줬으니까요.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래서 상속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제한적 긍정설, 그다음에 재단 채권설도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